안녕하세요. 4학년 졸업작품 진행 과정과 수업을 소개할 13대 산업디자인과 졸업준비위원장 김경란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졸업작품 진행 교수님과 졸업작품 진행 일정, A군 졸업작품과 B군 졸업작품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디자인 전공 주임 교수님은 유현수 교수님이며 졸업작품을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은 A군의 제품 박정순 교수님, UX 인터랙션 김양환 교수님, 자동차 디자인의 김태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B군의 가구 디자인은 유현수 교수님과 정광훈 교수님이 같이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공공환경 디자인은 안진근 교수님, 전시 디자인은 이지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졸업작품 진행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행하기 전 1월에 4학년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일정이 시작합니다. 1학기의 3월에는 1차 심사가 진행이 되고 5월에는 2차 심사, 6월에는 3차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로 9월에 4차 심사가 진행이 되며 그 이후에 10월에 5차 심사와 졸업전시를 하게 됩니다. 11월에는 6차 심사를 진행한 뒤 12월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한 뒤 2월에는 졸업식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진행 일정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추후엔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심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2월 겨울방학에 졸업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준비를 기획하고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작품에 쓰일 예산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졸업작품을 진행하기 전 각 전공의 반장을 선출합니다. 3월 1차 심사에는 컨셉과 리서치를 심사하며 백그라운드와 리서치, 컨셉 키워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5월에는 2차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평가하며 각 전공마다 다 다르게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제품 가구는 형태 스케치, 임시 모델링이 평가가 되고 공공은 매스 프로세스와 맵핑을 전시는 조닝과 세부 연출 계획, 플로어 플랜이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UX는 소비자 여정 지도나 퍼소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6월 3차 심사는 모델링 심사로 세부 일정과 렌더링, 목업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9월에 4차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심사 평가는 목업과 영상입니다. 10월엔 졸업 전시가 진행되기 전 5차 심사가 진행되어 판넬과 배너를 심사하며 졸업 전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망의 10월에 졸업 전시가 진행된 이후엔 11월에 6차 심사 포트폴리오 제작 평가를 한 뒤 마지막 12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졸업전시 심사는 마지막 4학년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각 심사마다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엔 기획을 하는 단계로 졸업작품을 하기에 적합한 주제인가, 참신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가 됩니다. 2차 심사에는 컨셉을 가지고 전개를 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아이디어를 질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발전을 하는 과정으로 결과의 퀄리티, 졸업작품으로서의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4차에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목업의 높은 퀄리티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전시를 하기 전 마지막 5차 심사엔 졸업전시에 들어갈 판넬을 완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성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각 심사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마지막 6차 심사엔 나를 표현하게 해줄 포트폴리오 책 한 권으로 졸업작품 준비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1차부터 3차 심사는 8장 판넬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블랙보드에 A4 8장을 붙여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차와 5차에는 갤러리에서 목업과 영상, 판넬을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작품 심사는 졸업작품을 진행하는 교수님들의 복합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본인 작품의 퀄리티와 성실도에 따른 통과, 재심, 탈락으로 채점되며 재심은 다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탈락의 경우엔 연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졸업작품을 다시 진행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가장 거대한 디자인 페어이기에 양질의 결과물은 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페어에 참가한 학생들의 작품을 판매되기도 하며 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작품의 학위 논문 대처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디자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작품의 선정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학생들은 A군과 B군에서 한 과목씩 선택하여 졸업작품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과목은 3학년 수업 중 전공 1과 2를 모두 수강하여야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졸업작품을 가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3학년 수업인 가구 디자인 1, 2를 모두 들어야지 졸업작품 캡스톤 가구 디자인을 졸업작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A군 졸업작품 제품 디자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2학년과 3학년 때 들으면 도움이 될 수업입니다. CAD, 스케치, 산업 디자인, 3D 모델링, 제품 디자인 1, 2를 들으면 졸업작품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품 1차 심사는 백그라운드 리서치, 컨셉, 키워드 선정으로 8장 판넬 심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는 제품의 초기가 되는 배경과 문제 사항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사고조사나 근거가 될 기사들로 리서치를 진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제품에 유사한 제품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품의 컨셉을 명확하게 제안하며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생각한 디자인 형태를 조사로 1차 심사가 끝이 납니다. 2차 심사에는 형태 스케치 8장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되는 판넬엔 8장만 붙여지지만 수많은 스케치를 하고 난 뒤 자신의 컨셉과 유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케치 8장을 뽑아 2차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차 심사는 모델링과 렌더링으로 8장 판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델링은 라이노 프로그램을 통해 실 사이즈로 제품 형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렌더링은 키샵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에 사용하는 공간을 고려하여 컬러, 재질, 마감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심사로는 최종 목업을 평가하며 3차 심사에 진행한 렌더링을 실제 사이즈나 축소한 사이즈로 줄여 제작을 합니다. 목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3D 프린트기에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과정으로는 프린팅을 한 뒤 사포질을 하고 도색 작업을 거친 뒤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졸업 전시를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 심사로 5차 심사엔 목업과 함께 판넬 심사가 있습니다. 최종 판넬은 전공별 맞는 레이아웃에 1차부터 4차 심사까지 정리하여 판넬로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UX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을 소개하겠습니다. UX에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는 3학년 수업에 UX 1, 2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수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UX의 1차 심사는 백그라운드부터 컨셉, 키워드까지 8장으로 정리하여 판넬 심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경, 사용자를 리서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유저를 찾아 유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고민을 선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사 서비스를 분석하여 현재 존재하는 어플 서비스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의 상황 조사를 통해 졸업작품 컨셉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2차 심사에는 소비자 여정 지도와 퍼소나로 심사를 받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소비자 여정 지도와 퍼소나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비자 여정 지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용자를 관찰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니즈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소나는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유저를 설정하여 유저의 고민들, 문제점들을 상황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3차 심사는 비전과 와이어프레임으로 8장 판넬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비전은 내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은 서비스를 앱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핸드폰 앱, 화면을 구성하는 순서, 화면 디자인을 말합니다. 4차 심사에는 GUI와 목업을 하게 됩니다. GUI는 4차 심사에 진행한 와이어프레임을 토대로 색을 입혀 시각화하는 최종 UI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A군 졸업작품의 마지막인 자동차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전공 과목은 스케치와 3D 모델링, 자동차 디자인 1, 2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디자인의 1차 심사는 백그라운드, 리서치, 컨셉, 키워드를 선정하여 8장 판넬을 심사하게 됩니다. 백그라운드로 자동차 트렌드를 설정하고 난 뒤 현재 트렌드 상황 속 문제점을 리서치합니다. 그리고 컨셉에 맞는 모티브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나열합니다. 그 후 진행하는 컨셉의 디자인 방향성과 유사한 제품이나 느낌의 사진을 조사하게 되고 디자인하려고 하는 차량 규격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점은 차량이 사용되는 장소, 탑승 인원을 맞는 규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차 심사로는 사이드 뷰 스케치와 초기 모델링으로 8장 판넬을 심사하게 되는데 컨셉에 맞는 자동차 형태를 스케치하여 스케치를 토대로 초기 3D 모델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3차 심사로는 최종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고 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최종 아이디어 스케치는 구체적인 형태가 스케치된 이후 모델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디자인의 4차 심사는 판넬 평가로 모델링한 자동차의 각 파트를 판넬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차 심사는 목업 평가로 모델링한 자동차를 축소하여 목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B군 졸업작품인 공공환경 디자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해당 전공을 선택하여 졸업작품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2학년 때 디자인 스케치, 3D 모델링, 디자인 CAD, 디자인 모형 제작, 제품과 공간을 수강하셔야 하며 3학년 수업에는 공공환경 디자인 1, 2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1차 심사는 8장으로 진행이 되며 졸업작품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기간의 주제를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1차 심사 때는 디자인의 배경이 되는 백그라운드를 정해야 하며 백그라운드는 연령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 작품과 비슷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간의 현황에 대해 형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백그라운드와 리서치를 다루었다면 본인의 졸업작품이 어떤 공간에 이루어지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디자인할 작품이 들어갈 적합한 공간을 조사할 때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동선과 주변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선정하고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졸업작품과 유사한 사례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며 디자인 방향을 생각하고 조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면 최종적으로 디자인의 컨셉과 키워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사용자의 동선, 시설의 편의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컨셉과 키워드는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컨셉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공공환경 디자인의 2차 심사는 작성하시는 1차 심사의 내용을 토대로 스케치, 배치도, 2D 매핑으로 8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스케치는 본인이 디자인할 작품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그려주면 되고, 스케치 전부를 준비했다면 교수님과 컨펌을 받으신 후 수정한 내용을 토대로 배치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배치도는 본인이 디자인할 작품이 위치하는 주변 환경 공간에 가상의 2D 이미지를 얹혀보는 건데요. 본인이 디자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 주변 환경의 조화,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며 배치도는 충분히 동선과 조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배치도를 완성했다면 2D 매핑으로 넘어가는데 2D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CAD를 통해 작품의 도면을 만들어 진행해야 합니다. 도면이 완성되었다면 2D 매핑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지 마감재를 선정하여 2D 도면에 포토샵 작업을 하여 입혀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3차 심사입니다. 3차 심사는 3D 모델링을 통해 가상의 공간을 시각화하여야 합니다. 3D 모델링 툴은 2학년 때 수강하는 라이노나 3학년 때 배우는 스케치업, 그 외 본인이 스스로 배운 어떤 툴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델링은 본인이 진행 중인 졸업작품에 맞는 공간을 하면 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3D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다면 렌더링을 통해 2D 매핑을 했던 것처럼 마감재를 직접 입혀보면 됩니다. 3D 모델링 작업이 스케치라고 표현을 한다면 렌더링 작업은 색을 칠하는 작업으로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렌더링 작업이 끝이 나고 3차 심사를 받았다면 4차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4차 심사는 판넬을 제작하는 것으로 본인이 졸업작품의 과정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내용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3차 심사의 렌더링 작업에 이미지를 줄여 넣고 백그라운드, 사이트, 리서치 등 내용과 스케치, 배치도, 2D 매핑 플랜을 구성해 주면 됩니다. 판넬은 A3 사이즈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출력하시어 교수님들과 피드백을 나누어 최종적으로 실제 크기의 사이즈를 출력하여 4차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5차 심사입니다. 공공환경 디자인의 5차 심사는 목업을 통해 졸업 전시를 할 때 전시를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업을 할 때는 본인의 작품의 실사이즈를 고려하여 스케일을 줄여주면 되는데 보통 200대 1, 300대 1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목업을 할 때 본인의 공간의 형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재료를 생각하시고 결국 만들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작 준비, 금액 조정을 잘 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공환경 디자인의 졸업작품 시작에서 졸업작품 전시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시공간 디자인의 졸업작품 진행 과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공간 디자인을 졸업작품 전공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디자인 스케치, 3D 모델링, 디자인 CAD, 디자인 모형 제작, 제품과 공간 수업을 수강하시길 권장하며 3학년 때는 전시공간 1, 2를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전시공간 디자인의 1차 심사는 다른 전공들과 동일하게 백그라운드, 컨셉, 키워드, 타겟, 리서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전공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스토리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자면 졸업작품 진행 전에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해둔 졸업작품 주제에 대해 소개 및 바탕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주제를 골라 해당 주제의 배경을 조사하여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백그라운드를 작성해 줬다면
컨셉과 키워드를 도출해주면 되는데 본인이 어떤 전시 공간을 구성할 것인지, 해당 전시 공간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어떤 컨셉으로 진행할 것인지 고려하여 선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컨셉과 키워드까지 작성이 되었다면 본인의 전시 공간은 어떤 사람들을 보러 올 건지, 타겟은 어떤 사람이 될지 조사해보고 조사를 통해 타겟을 도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타겟까지 선정되었다면 1차 심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은 본인이 선정한 타겟층에게 어떤 컨텐츠를 전달할지 고려하고 작성해주면 되는데, 본인이 기획하고 디자인할 전시 공간의 전체적인 흐름과 각 전시 컨텐츠 전달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용으로 1차 심사를 마쳤다면 2차 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심사는 컨셉과 키워드, 스토리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줘야 되는데, 각 스토리라인에서 어떻게 연출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는 연출 총괄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연출 총괄표는 본인의 전시 공간의 각 구역에 전달할 전시 컨텐츠의 연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공간의 이름, 컨텐츠가 전달할 수단,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관객에게 느끼도록 할 것인지 작성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출 총괄표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본인이 전시를 담을 공간의 매스 프로세스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매스 프로세스는 본인이 전시 공간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하고 컨셉과 키워드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스 프로세스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공간을 세분화하는 조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닝 작업을 통해 공간을 세분화하고 동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공간에 어떤 전시 내용을 다룰 것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작성이 되었다면 전시관의 구체적인 2D 플랜, 즉 CAD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CAD 도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모델링을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작성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AD 도면을 완성한 뒤 공간을 어떻게 할지 조닝을 도면 위에 명확하게 표기해 줬다면 아이소메트릭을 통해 조닝 작업에 대략적으로 정해진 동선을 최종적으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동선은 전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 고민을 하시어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차 심사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델링을 통해 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이템을 돋보이게 해주는 공간의 느낌, 본인의 컨셉과 기획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모델링 작업이 끝이 났다면 실제 이미지와 같은 본인이 디자인한 전시를 관객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나타내주는 렌더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렌더링 작업에서는 전시 형태의 컨셉에 맞는 컬러,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관객들이 본인의 전시를 어떻게 볼 것이고 공간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더링 작업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4차 심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4차 심사는 판넬 작업을 통해 본인의 전시 공간 디자인, 졸업 작품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판넬에는 각 전공마다 맞는 레이아웃을 띄도록 해줘야 합니다. 본인의 컨셉과 렌더링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해주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졸업심사 결과물들이 담긴 판넬은 졸업 전시에 직접적으로 전시되는 만큼 공을 들여야 합니다. 1차 심사부터 3차 심사까지 과정이 담기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리서치, 동선, 스토리라인, 2D 플랜, 아이소메트릭 등 판넬을 구성하면 되고 렌더링 이미지를 주로 이루어 시각적으로 작품의 느낌을 보여주면 됩니다.
5차 심사는 영상과 목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전공들과 별개로 전시공간 졸업작품은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핵심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졸업 전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1차 심사부터 4차 심사까지 내용을 컨셉에 맞게 씬을 구성하면 되고 실제 공간의 축소판인 모형 목업을 하시면 됩니다. 모형 목업 또한 각 전시 공간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조명과 재료를 잘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고 영상과 공간을 번갈아가며 볼 수 있도록 자세히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구 디자인 졸업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구 디자인 전공은 2학년 때 디자인 스케치, 3D 모델링, 디자인 CAD를 수강하시길 권장드리며 3학년 때는 반드시 가구 디자인 1, 2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가구 디자인 전공의 졸업작품 1차 심사는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통한 시장 사례 조사, 타겟 분석 및 선정, 타겟의 특징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가상의 인물 퍼소나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디자인 프로젝트의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백그라운드는 본인이 생각해둔 졸업작품의 주제에 대해 조사를 충분하게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결론에 이른 졸업작품 주제에 대해 소개와 디자인 바탕을 위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작성하셨다면 리서치를 통한 사례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백그라운드 과정에서 리서치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갖고 해당 정보들이 현재 가구 시장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점과 편리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정보를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얻어낸 현재 가구 시장의 현황과 정보를 통해 본인의 디자인 방향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방향성을 통해 기획할 디자인은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할지 타겟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타겟을 선정하였다면 구체화된 타겟층을 본인의 졸업작품에 이용할 가상의 인물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퍼소나 작업에서는 본인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인물의 일상을 다루는 라이프 스타일,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구 디자인 1차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며 다음은 2차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정리된 타겟, 컨셉, 퍼소나를 통해 본인의 작품에서 사용될 마감재를 선정하여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스케치를 하면 되는데 스케치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사용하는 모습 등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가구는 공간에 놓이며 사람 내 몸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규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본인의 컨셉과 생각을 담기는 것이 가구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러 스케치안들을 그렸다면 그 그린 스케치 중에서 최종 스케치를 그려야 합니다. 최종 스케치는 본인의 가구 디자인의 졸업작품의 형태를 예측하는 과정으로 매우 자세하게 마감재와 작품의 구체적인 규격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가구 디자인의 3차 심사입니다. 3차 심사는 가구 제작에 쓰이는 시방서, 가구의 크기, 메커니즘을 가늠할 수 있는 스터디 목업, 가구가 공간에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렌더링 작업을 다루면 되겠습니다. 가구 시방서는 가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쓰이는 문서인 만큼 2차 심사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마감재와 크기, 규격을 매우 자세하게 담아야 합니다. 마감재는 어떤 마감재를 어디에 쓰이며 어디에 쓰이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하고 컬러는 어떤 컬러를 사용하고 제품의 규격은 어느 정도 크기로 설계가 되는지 CAD 도면을 통해 문서화 시켜주면 됩니다. 시방서가 완성이 되었다면
다음은 스터디 목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CAD 도면을 통해서 본인의 작품의 크기와 설계 구조를 알 수 있으므로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 목업은 실제 가구를 제작하기 전 작은 크기로 간단하게 모형을 만드는 작업으로 가구의 크기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시험해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터디 목업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컴퓨터 렌더링 작업을 통해서 본인의 작품의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와 같이 구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되는 공간이나 사용자에게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에서는 가구를 돋보이도록 렌더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디자인 졸업작품의 4차 심사입니다. 4차 심사는 실제 가구를 제작하는 목업 작업입니다. 본인의 졸업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핵심이며 본인의 가구의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백그라운드, 컨셉, 키워드의 분위기에 알맞는 본인이 설정한 가상인물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디자인이 구현되는 작업인 만큼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심사에 대한 내용은 5차 심사는 판넬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전공에 맞는 판넬 레이아웃의 컨셉부터 렌더링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판넬로 요약하여 표현하면 됩니다. 1차부터 3차 심사까지의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고 졸업전시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인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A군과 B군의 각 심사별로 다루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전공에서 5차 심사가 끝이 나면 졸업전시를 통해 졸업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번 13회 졸업전시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장소는 백석대학교 조연관 1층과 2층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전시가 마무리되면 6차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6차 심사는 포트폴리오 평가로 4년간 배우고 이루었던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전공을 필수로 이수를 하셨다면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작품들은 USB나 외장 하드에 반드시 보관하고 나중에 자료가 없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은 매해 저희 산업디자인 전공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참가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어 선배들의 작품을 보고 다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참가자들의 작품을 관람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학년 졸업작품 진행 과정과 수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